아, 케이카라는 종목이 약간 인기가 없죠. 인기가 없을 종목이긴 합니다. 추세상으로는, 야, 뭐냐? 아직 돌리진 않았네. 이거 아직 안 돌렸다, 야, 씨. 근데,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추세상으로는 하방인데? 아직은 강하진 않네. 아직은 강한 종목이 아니구나. 아직은 돌린 건 아니긴 하네. 돌린 게 아니라서, 네, 아직은 조금은, 네, 약세 모양새라든지, 그 부분이 있지만, 네, 그런 건 있죠. 아직 약세죠. 하지만, 그래도,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봅시다. 왜 그럴까? 왜, 아, 그동안 개인들이 매수했네.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계 매수했는데 연기금 들어왔는데 최근에 연기금 들어오는데 사모펀드 들어오고 투신 쪽 들어오고 금융투자 예. 그래도 들어오긴 하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요사 들어왔네. 최근에 6% 6.35% 하면서 최근에 들어온 거네 최근에. 예, 그러면서 여기가 어떻게 움직인 거야? 이 자리가 지금 변동폭이 몇 프로지? 이러면서 변동폭이 여기가 이 구간이 50%짜리네? 변동폭도 장난 아니다 야. 엄청나게 흔들어대는 자리긴 하네요. 그 다음에 우리 봅시다. 케이카 케이카 종목을 우리 함께 볼게요. 제가 한번 같이 봅시다. 제가 예전에 한번 분석해 보긴 했는데 근데 그때하고 달라질 수 있죠. 왜냐면 4분기가 나왔으니까. 야, 근데 케이카도 부채 비율 꽤 된다. 케이카 부채 비율이 꽤 되네. 아, 이쪽이 아마 저거일 거예요. 그 중고차 시장이라든지 케이카 중고차 시장이거든요. 중고차 시장이라든지 렌터카 시장은 아마 그게 그 뭐랄까 리스 개념이 있기 때문에 리스랑 금융 리스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부채가 있을 거야. 근데 물론 부채가 있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부채가 있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데 아니죠. 부채가 많은 건 좋은 건 아니지. 성장. 그래서 반등 관점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등 관점 봐야 돼. 부채가 약간 증가하긴 하네. 근데 너무 많이 증가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증가하긴 하네. 어, 예전에 처음에는 어떻게 됐지 부채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증가한 건 있네. 보통은 부채가 60% 정도? 예, 그 정도로 보실 필요가 있긴 하겠지. 순부채 비율도 많긴 하다. 자본 총계로 커버가 되긴 하는데 순부채 비율이 많네. 이자 보상 비율이 그나마 이건 괜찮죠. 이자 보상 비율이 네 3배니까 이거는 뭐 괜찮다고 볼 수 있긴 하겠다. 이자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왜냐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많지 않고 자본 유보율은 그래도 근데 자본 유보율이 1000%에서 900%까지 좀 줄어들긴 했죠. 자본잉여금은 그대로고 야, 이익잉여금이 빠지는데? 이익잉여금이 왜 빠지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왜 빠져? 안 좋은가? 수익성? 뭐 매출 매출은 증가했는데 수익성 매출 이익률 증가했고 영업이익률 증가했고 ROA는 ROE 야 잠깐만 ROA가 나쁘진 않은데 ROE가 11.67이라고요? 물론 예전보다 좀 줄어들 건 있는데
약간 좀 둔화되는 부분이 있긴 있네. 매출액 증가율은 떨어지는구나. 야, 다 안 좋게 나오는데? 활동성, 순운전 자본율, 매출 채권 회전율. 약간 지표가 많이 떨어진다. 매입 채무 회전율이 이렇게 높아? 지표가 좀 떨어지긴 하네. 떨어지긴 한다. 그 다음에 케이카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한 공시 답변.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설과 관련하여 당사가 최대 주주인 한엔 코토 서비스 홀딩스 유한 회사에게 확인한 결과 최대 주주 골드만 삭스를 자본사로 선정하여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실은 없다는 답변을 받다. 추후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이 있다고?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좋은 건 아닌데. 안 좋은 게 많이 있다. 2022년 12월 15일 조회 요구에 따른 답변 공시 재공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많이 있지? 1월 13일 날 이 공시가 올라왔는데 최대 주주가 누군데? 아, 시간 관계상 최대 주주가 누군데 그래? 지분 현황. 아, 지분을 안 볼 수가 없네. 한엔 코 한엔코 오토 서비스 홀딩스 유한회사. 여기가 72% 갖고 있어? 야, 진짜 많이 갖고 있다. 72%면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국연금이 5.09% 갖고 있고. 케이카 우리사주. 보통 우리사주가 0.62% 되긴 하는데. 최대 주주 한엔코 오토 서비스 홀딩스. 야, 72% 여기서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근데 매각을 해도 되긴 하겠다. 왜냐면 너무 많이 갖고 있네.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긴 해. 근데 매각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72%면 다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약간 그 지분을 나눌 필요도 있긴 하지. 왜냐면 너무 혼자서 다 갖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은 여봐, 유동 비율이 27%밖에 안 돼. 아니, 그 하네코에서 이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아니, 유동 비율이 27%면은 도대체 이걸 누가 매매하란 얘기야. 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보통은 매각이란 것이 좋은 건 아니지. 최대주가 매각한다는 건 좋은 건 아닌데 너무 많어. 72%까지는 굳이 그리고 이런 게 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상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분율을 90% 이상 가져가게 되면 9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그 이 지분율이 90%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상폐가 돼. 자동 상폐가 될 수가 있어요. 90% 이상. 왜 그러냐면 이게 상장을 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면 90% 이상을 90% 이상을 만약에 갖고 있잖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 개인 투자자분이 매수를 할 수가 없잖아. 지분율도 적고 그리고 배당도 받는 것도 그렇고, 겠지.
그렇게 되면은 그 회사는 상장한 이유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지분율이 있잖아. 최대 주주와 지분율이 너무 90% 이상이 되면 자동 상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 상폐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일부러 지분율을 높이는 경우도 있어. 자동 상폐하려고 회사의 어떤 경영 전략상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은 72%는 너무 높아. 그 유동 비율이 너무 작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원래는 그 최대 주주가 매각을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야. 아니긴 한데 통념상.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매각을 해도 될 것 같아. 매각을 해가지고 경영권만 확보하면 되잖아. 예, 경영권만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뭐 30%라든지 50% 경영권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거 매각을 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우리가 이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 보통 최대주가 매각을 한다는 것은 안 좋게 생각하잖아. 그치? 왜냐면 최대주주가 매각한다는 것은 자기 회사가 뭐 성장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해가지고 지금 뭐 현금이라도 좀 챙기는 게 좋겠다. 이런 관점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최대주주가 매각을 한다는 것을 안 좋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라면 매각을 해가지고 좀 다양한 주주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약간 뭔가 이렇게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걸 높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매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까요? 그래서 뭐 매각 관련된 얘기가 있긴 한데요. 근데 저는 매각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뭐 그래도 배당금을 계속 주긴 하네. 190원씩 주네. 배당을 준다는 얘기는 야 배당을 준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배당을 줄 적에 아니 배당을 줘서 그런가? 잠깐만 이 회사 아까 전에 그게 이상하던데 잠깐만 이 회사가 포괄손익계에서 볼까? 이게 지금 연간을 보게 되면 증가하긴 했죠. 그러니까 7,400억이고 2조 1,000억이잖아. 그러니까 1조 9천억에서 증가했지. 분기로 볼까? 분기로 보게 되면 5천억, 5,500억, 5,800억, 5,700억, 4,500억으로 줄어들긴 했지. 매출 원가 그리고 판관비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지금 줄어들긴 했어. 95억 줄어들었지. 95억으로 줄어들었어. 4분기 때. 그 다음에 금융수익, 금융원가,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세 비용이 11억, 그 다음에 65억. 그래도 번다고. 이 회사가 보시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플러스가 되는 회사야. 그리고 영업이익도 플러스지. 분기로 봐도 플러스고 연간을 볼까? 연간을 봐도 영업이익이 플러스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00억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300억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연간을 봐도 이렇게 말할 거야. 연간을 보던 분기로 보던 이 회사는 돈을 버는 회사야.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야. 다만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인 것 뿐인 거지.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재고자산 그렇고 단기금융자산 그렇고 매출채권은 그렇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유형자산 그리고 넘어가고 그다음 부채 쪽을 보게 되면은 부채가 부채가 약간 줄어들긴 하네. 유동성 부채 특별한 거고 유동 금융 부채도 특별한 거 같고 사채 쪽 사채도 없네. 근데 장기 차입금이 있다. 사채가 별로 없고 장기 차입금이 있다고? 사채가 별로 없는데 장기 차입금이 있네. 왜 장기 차입금을 활용하지? 장기 차입금을 활용할 이유도 있긴 하겠다. 그 회사의 그 뭐랄까? 특성상. 근데 장기 차입금이 지금 1,200억 원 있고 비유동 요거 넘어가고 이연 법인세 부채가 115억. 이연 법인세 부채가 115억. 이연 법인세
자산은 없어. 자본 총계가 2,458억 원. 자본 총계가 살짝 줄어들긴 했네. 자본금은 크게 변동 없고, 자본 잉여금도 뭔가 변동 없고. 근데 자본 잉여금이 연간을 살짝 볼까요? 연간을 우선 보고 얘기해야 되겠다. 왜냐면 갑자기 증가할 수도 있거든. 어느 순간. 자본 잉여금이 요때 한번 증가하긴 했네. 좀 줄어들었다가. 그래서 이게 좀 예전에 증가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증가한 건 없지. 그러면 뭐 이거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 잉여금이 보시려면 이 잉여금이 잠깐 이 잉여금을 볼까? 지금 이 잉여금이 1,484억 원에서 1,171억 원까지 빠졌어. 근데 이 잉여금은 아마 그 배당금 쪽에서 나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배당금 때문에 이 잉여금이 나갔을 거라고 보죠.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결손이 발생한 게 아니잖아. 결손이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이 회사가 배당금을 줘. 근데 배당금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익 잉여금이 증가잖아. 56억 원 결손금 발생했다가 149억 원, 1375억 원, 1484억 원, 그다음에 1171억 원이지. 물론 줄어들긴 했어.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줄어든 건 아니어서 큰 문제가 같진 않고. 그렇다면은 큰 문제 없지. 자본금이 살짝 증가한 건 있긴 한데. 이건 예전이라서.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현금 흐름표를 좀 본다면 현금 흐름표에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네, 이거 분기로 보는 건데 229억 원이죠. 229억 원 오히려 증가했죠. 당기순이익도 증가해서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증가했고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죠. 재무활동 현금도 네, 마이너스인 거고, 그렇죠. 아까 장기 채권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서 기초현금 흐름이 119억 원이었는데 지금 138억 원이죠. 증가했지. 물론 뭐 많이 증가한 건 아닌데 예전에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까 119억 원에서 454억 원이 됐으니까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지. 많이 증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현금성 자산은 네, 긍정적인 관점이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걸 보게 되면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크게 문제 될 것 같진 않고 단지 그 매각 관련된 건데 매각 관련된 부분도 저는 뭐 크게 문제 될 것 같진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보고서라든지 감사 보고서 볼까? 감사 보고서도 적정이지. 뭐 감사 보고서 적정 나왔으니까 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나왔네. 배당을 잘 주네. 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 아니 이러니까 이게 그렇잖아. 배당을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왜?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배당금은 꼬박꼬박 챙겨가네. 돈 버는 걸 꼬박꼬박 챙겨가네.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70%니까 그럼 배당금은 꼬박꼬박 챙겨가는 거지. 이게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 거지. 사업보고서 쪽은 뭐 아까 전에 그거 봤으니까 재무주 상태표라는 이제 그거 봤으니까 이건 크게 볼 건 없죠. 이건 크게 볼 건 없고. 그러면은 뭐 특별한 건 없죠. 예. 정기주주총회 결과를 보게 된다면은 정기주주총회 저건 한번 볼 필요 있긴 하겠다. 그거 뭐죠? 전년 동기 대비 그거 있잖아. 여기는 안 나온다. 전년 동기 대비 뭐 그렇게 뭐 증가했냐 안 증가했냐 그거 있잖아. 근데 그거가 여기 나왔다. 2월 9일날 나왔는데 2월 9일날 나왔는데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관련된 거 30% 또는 아니면 15%. 매출액이 증가하긴 했죠. 14.45% 증가했어. 그래서 2,748억 원 증가했지. 2조 그러니까 1조 9천억 원에서 2조 1천억 원으로 증가했어. 이건 좋은 거지.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어. 마이너스 29.62% 줄어들었어. 근데
711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도 네, 직전 사업연도보다 네, 줄어들었지. 마이너스 36.72%. 그래서 62.5, 그러니까 625억, 395억 원으로 줄어들었어. 그래서 229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줄어들었지. 마이너스 35.09. 그래서 467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그래서 164억 원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네, 영업이익하고 법인세 계속, 그다음 당기 순이익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산 총계도 줄어들었죠. 자산 총계가 5,500억 원에서 5,340억 원으로 줄어들어. 이런 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은 그 회사가 좀 매출액이 줄어들잖아. 그러면은 아니 매출액이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좀 규모가 이렇게 좀 뭐랄까 손익 구조가 좀 줄어들잖아. 그러면 그 회사의 그 자본 총계도 좀 줄어드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자산 총계가 좀 줄어드는 건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줄어든 만큼 회사 규모도 줄어드는 게 맞거든. 근데 매출 구조는 줄어드는데 회사 규모가 줄어들지 않게 되면은 언밸런스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산 총계가 약간 줄어들었다. 부채 총계는 약간 늘어났지. 근데 부채는 늘어났다. 부채는 약간 더 늘어났고 자본 총계가 빠졌지. 부채가 증가하면서 자본 총계가 빠졌고. 예, 그래서 약간은 회사가 작년도보다는 안 좋아지는 거 있습니다. 안 좋아진 이유가 중고차 시장 악화에 따른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 이익 및 당기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건데, 근데 영업이익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 좋아진 건 맞아요. 예전보다 안 좋아졌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건 맞고요.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예전보다 안 좋아진 건 맞아.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 어떤 부분이 있냐. 그 예전보다 안 좋아진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차트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예전보다 안 좋았으니까 떨어졌겠지. 예전보다 안 좋았으니까 떨어졌겠지. 그래서 이거는 차트에 이미 반영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 그 공매도 쪽을 좀 볼까? 공매도 쪽을 보게 된다면은 볼까요? 공매도 쪽은 뭐가 있을까? 공매도 잔고 수량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공매도 잔고 수량이 지금 30만 주죠. 예전에는 예전은 근데 공매도 잔고 수량은 뭐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예전보다 줄어든 건 있긴 하겠다. 예전에 6월 달이죠. 6월 때 60만 주였는데, 그치? 60만 주였는데 지금은 뭐 30만 주로 줄어들었다. 그런 거 있긴 하네요. 그런 거 있긴 한데 뭐 아직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고. 근데 공매도를 강하게 때리긴 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때리긴 하네. 공매도가 있기는 있네. 그렇죠? 제대로 공매도를 때리긴 한다. 그러니까 계속 갖고 노는 거. 아니 공매도 세력이 있긴 있네. 진짜 공매도를 활용을 하네. 공매도 애들이 진짜 공매도를 활용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게 증가한 거지. 공매도 잔고 수량이 지금 언제부터 증가했지? 줄어든 게 어디야? 여기 1월 26일인가? 1월 26일부터 줄어든 1월 26일. 1월 26일 볼까? 1월 26일이잖아. 그렇지. 여기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했지. 장난쳤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는 1월 26일이면 여기는 올라갔지. 1월 26일은 여기서부터 장난치기 시작하네. 그래서 이거 장난치고. 어,
여기부터 그치? 여기부터 지금 장난치는 거지. 아 여기가 아니구나. 26이면 여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장난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세력들이. 여기서 지금 갖고 놀고 있다는 거네요. 공부해서 이제 지금 여기서 갖고 놀고 있다. 여기서 갖고 놀고 있다는 거네. 왜 갖고 놀까? 그리고 대차 거래. 대차 거래는 최근에 어, 대차를 많이 하긴 하네. 대차 거래가 또 증가한 건 언제야? 2월 28일 날? 아이가 2월 3일 날? 1월 12월 29일 여기부터 지금 대차 갖고 노는 거나 대차가 증가했지. 대차가 증가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파동은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파동이 만들어지네. 어,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세력 관리가 있다. 공매도 세력들의 관리에 의해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네. 그렇고. 그렇다면은 뭐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세력 관점으로 봐야 돼. 세력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우리는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세력이 좀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다 차트를 이렇게 좀 보고 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정우, 유재석 이어서 이정재까지 톱스타 내세운 케이카. 그러면서 3월 31일 날 이제 뭐 이런 걸 나온 거죠. 뭐 이렇게 광고하고 있다는 거죠. 케이카 카카오 내비서 중고차 큐레이션 서비스 합니다. 현대차 중고차 불황 지속에도 케이카 2분기부터 주가 회복 전망이 된다. 현대차 증권이 17일 케이카에 대해 올해 2분기부터 성장세를 확인하며 주가가 회복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8,000원. 18,000원? 지금이 12,000원대인데, 그치? 12,000원인데 18,000원이면 엄청 높은 거네. 그럼 여기 저항대를 얘기하는구나. 여기 저항대까지는 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현대차 증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목표 가격은 18,000원 정도. 저항대까지. 웬일이냐 이런 거 다 얘기해주고. 장문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케이카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7% 하락한 116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다. 이 연말 이후 재고 축소. 그렇죠. 보통 연말에 그 재고 정리를 하거든요. 회전율 상향에 따라 수익성 위주의 영업.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보통 그 연말에 그 재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4분기 때가 좀 안 좋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기저 효과로 해가지고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중고차 업황은 재고와 할부 금융 위축 탓에 영세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케이카는 재고 축소와 빠른 회전율, 직접 매입, 일시 납가 이커머스 비중 확대로 수익성 방어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질 금리 안정화로 고가 차종 할부 판매 비중이 확대돼 평균 가격 판매 가격 하락세는 올해 2분기 판매와 함께 상승 전환할 것이다. 중고차 시장이 아마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냐면은 경기가 불황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중고차를 더 선호하겠죠. 올해 2월 하반 월 이후 안정화된 중고차 금리 영향으로 3분기까지 볼륨과 ASP가 뭐냐면 평균 판매 가격 회복세가 가시화될 전망이라며 주가는 금리 인상에 따른 중고차 소비 위축을 선반영하고 있어. 여기 있네요. 제가 얘기한 그대로네.
주가는 금리 인상에 따른 중고차 소비 위축 선반영을 하고 있어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대당 수익성 안정성 개선과 매출 성장세 회복에 따라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보며 주가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봤다. 네, 저도 좀 기대가 되긴 하네요. 그건 다 본 거죠? 다 살펴봤습니다. 저것도 봤나? 이 정도면 다 본 것 같아. 사원수는 한번 볼까? 사원수. 인원 현황. 사원수가 1102명에서 1149명. 네. 사원수가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기말 인원. 회사 네, 증가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좀 오랜 시간 좀 봤는데 네. 요 종목도 관심 종에 넣어놓고서 주목해 보시고요. 관심 좀 넣어놓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가시네, 새로 오신 분 꾸덕꾸덕 한번 눌러주고요.